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소비자 물가가 2021년 3월, 그러니까 2년 내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5월 달에 4.0% 상승을 했는데요. 그 전 달에 4.8%인지 됐던 것 같은데, 연준은 이번 주에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 미국에서 금리 동결을 하면 4.9%였네요. 4월 달에 4.9%. 이게 작년 6월 달에 무려 9.1% 가서 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고, 캐나다도 뭐 그때 엄청나게 올랐고, 고기 같은 가격은 거의 50% 이상 상승을 했다고 막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은. 체감적으로도 그렇게 느꼈고요. 근데 이게 점점 떨어져서 4월 달에는 4.9%, 드디어 5월 달에는 4.0%. 이 정도면 우리가 평균치가 뭐 2%, 3%인데 이 정도면 많이 떨어진 거네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금리 동결하지 않을까. 근데 미국이 동결하기 시작을 하면은 아무래도 뭐 전 세계가 또 영향을 받아서 물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캐나다는 지금 기름값이 지금 2불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전혀 지금 그런 걸 느껴지지 않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캐나다는 더 올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제서야 실업률이 조금 올라갔다고 하는데 아직도 좀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요번에 캐나다 금리를 올렸는데 다음에도 올리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미국은 CPI 지수가 4.0%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주식 시장도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 금리도 아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미국이 아마 저렇게 저런 식으로 가게 되면 캐나다나 전 세계라 좀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긴 하는데, 캐나다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내집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 해외 송금 한도가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7월부터 며칠 안 남았네요. 증빙 없는 해외 송금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뭐 10만 달러를 일단 한다 그러면 5억짜리 집까지는 일단은 20%가 다운페이가 되네요. 근데 자기가 분명히 또 돈을 좀 모았을 테니까 거기서 뭐 다운페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늘어나면 집값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집을 사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개정안은 서류 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해외 송금 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미화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화니까 캐나다로는 13만 불까지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미화니까 굉장히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 캐나다 달러가 워낙 비싸지 않나요? 그죠? 워낙 비싸서 한국에서 돈을 송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불리하고, 그죠? 여기서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돈을 송금하는 사람보다는 한국에서 돈을 받는 뭐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아직 뭐 여전히 뭐 캐나다 환율이 높아서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증빙 없는 소득 한도가 늘어나면서 유학생 또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캐나다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다운 페이먼트를 한국에서 마련하고 계획하는 한국인들에게는 희소식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주택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합니다. 네, 뉴 웨스트민스터에 총 8개 동 2,400호. 이거면 캐나다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주택 단지를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이긴 해요. 이제 제한이 들어왔다는 거 보니까. 스트레이트 트레인역과 2분 거리라고 하는데요. 지도를 잠깐 보면요. 여기 뉴 웨스트민스터 스카이 트레인 스테이션이 있고, 여기 가보시면은 이제 알 텐데, 여기 뉴 웨스트민스터 주변이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이 됐어요. 그죠? 가보시면 주택도 굉장히 낡았고,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여기 프레이저 리버가 있는데, 여기가 이 지역 자체가 프레이저 리버 뱅크예요. 그죠? 그 뚝에서 만들어낸 지형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언덕길이 있죠. 그래서 저는 평지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보니까, 캘거리에서 15년, 또 서리도 평지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뉴스민스터 특히 가면은 좀 굉장히 좀 답답하다. 이게 언덕 때문에 좀 싫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강 넘기 전에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점점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철도길 옆. 뭐 시끄럽긴 한데, 여기 뭐 보니까 도심을 통과할 때는 그 기적 소리를 울리지 않는 법도 이제 뭐 상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거 통과가 되면은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물론 요 도로는 굉장히 산업화 도로라고 표현해야 되나? 굉장히 트럭들이 많이 다니긴 합니다만 이 뒤쪽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이제 도심 지역도 점점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개발 자체가 뭐 썰이나 랭리나 계속 외곽으로 넘어갔었는데 입지가 이제 외곽 지역이 개발되면서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 개발 비용 자체가 얼추 비슷해지는 순간이 오면은 그러면 똑같은 돈으로 도심지를 개발해야지. 그러면 도심지가 개발이 되면서 입지가 이제 제자리를 또 찾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도심지가 또 개발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한받은 상태니까. 근데 어쨌든 보면은 코키틀람 쪽이나 버키틀람 쪽, 그리고 버나비 같은 지역도 개발이 계속 되잖아요. 리치몬드도 보니까 리치몬드 센터 주변으로 재개발이 지금 확정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도심지도 이제 개발이 되는 때가 또 오는 것 같습니다. 네, 푸틴이 우크라이나 어느 곳도 반격을 성공하지 못했다. 재앙적 손실을 입었다. 이게 지금 미국 뉴스 애들도 나오는 보도랑 얼추 비슷한 거 보니까 물론 푸틴은 자기네 공격이나 방어가 굉장히 잘 됐다라고 이제 과장돼서 얘기할 확률은 높지만 이게 미국 뉴스를 종합해 볼 때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한테 많은 뭐 탱크나 뭐 여러 가지 포병이나 지원을 받았는데 그걸 좀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방 장비가 최대 30%까지 파괴를 했고, 자, 러시아군 대비 10배나 병력 손실을 입었다. 군사를 동원하려고 했는데 이게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흑해 곡물 협정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 이게 이 곡물을 이제 무기화 삼겠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뭐 대충 해줬는데 이제 이 자꾸 이러니까 가스 오일을 지금 무기화 삼았고 이제는 곡물까지 무기화 삼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더 버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장기화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되면은 결국 협상에서는 러시아가 유리하게 되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아마 이제 평화협정 맺을 때나 이제 종전 협정을 맺을 때 러시아한테 더 많은 영토를 준다든지 그런 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정말 굉장히 장기화가 되려나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걸 넘기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또 대략 살펴본 또 경제 뉴스, 또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